자, 110회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5년도 이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컴퓨터 프린터는 비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고 신축공사, 뭐 건축물과 관련된 거고 승용차, 그쵸? 그리고 에어컨, 비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첨부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게 무슨 종이 생계환서를 받았던지 간에 전자 생계환서 받았던지 간에 뭐 카드로 매입을 했던지 간에 토지를 제외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취득 내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입력을 쭉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니까, 여기 취득 명세서에 안 들어가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공제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승용차도 불공제라 하더라도 이것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 명세서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걸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 메뉴 안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이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기간은 2기 확정이니까 언제예요, 여러분? 10월부터 그렇죠. 12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10월 4일 날 F2번 눌러서 우리 전산에서 취득을 했고요. 자, 컴퓨터 프린터 교체니까 이건 뭐 건물, 구축물, 기계, 차량 아니잖아요. 그럼 기타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금액은 2천만 원에 200만 원. 자, 11월 11일 날 자, 누구한테 취득했어요? 튼튼 건설한테. 자, 창고 신축 공사비니까 이 건물, 구축물과 관련된 거죠. 자, 금액은 1억 원에 1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20일 날 승용차를 구입했어요. 자, 구매처는 빠름자동차. 자, 요거는 차량 운반구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1,500에 150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2월 14일 날 에어컨을 구입했죠. 자, 이거는 시험마트에서 구입을 했고 기타, 비품이니까 기타로 구분해 주시고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부가세 신고서죠. 예. 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에서 6월에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시오. 자, 부속 서류나 과세 표준 명세의 작성은 생략하며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새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 메뉴 안에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1기 확정 신고니까 자, 언제겠어요? 1기 확정이면 그렇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첫 번째 매출 자료에 보시면 전자생계환서 매출이 3억 2천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영세후 생계환서 매출이 2천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생계환서 중에 10%짜리 생계환서는 3억에 3천이고, 그죠? 2천만 원은 영세후 생계환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영세 생계환서에 반영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직수출 매출 1,500은 그죠? 영세 기타에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죠. 현금 영수증 매출은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란에다가 1,100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000만 원과 1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매입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전자생계환서 수취한 매입액이 1억 5천인데 이 중에 화물차 구입한 게 2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화물차는 고정자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2천에 200. 그럼 나머지 1억 3천은 그렇죠. 일반 매입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1,300.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그 밑에 신용카드 매입액이 다가 같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직원 복리후생 관련된 매입, 일반 매입 800,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자, 여기 문제 보시면 대표자 개인용 물품 구입한 거는 이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입력하면 안 된다. 왜 입력하면 안 돼요? 사업과 무관한 매입이니까. 근데 이건 신용카드 매입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입에 불공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인데 이렇게 불공제 사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한 게 있네요. 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생계에서 수취한 매입은 여기 지금 입력을 했고요. 입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 중에서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입, 일반 매입은 이쪽에 두시면 되겠죠? 800에 80.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기계설비 매입한 거, 신용카드로 증빙받은 거죠? 이건 고정자산 칸에다가.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00에, 그렇죠, 6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 90만 원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정신고 때는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확정신고 때 내야 될 세금에서 우리가 차감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때 입력하는 게 요 21번 칸의 예정신고 비환급세액입니다. 90만 원이죠. 이렇게.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우측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란에다가 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뭐 가산세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죠. 이렇게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는 800, 60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또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자, 문제 3번은 부가세 전자신고하는 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강의를 기출문제 강좌를 계속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들으셨다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1기 예정신고 기간 1, 2, 3월 달에 전자신고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자, 부속수료는 마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들어가 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마감이 돼 있을 건데 이 데이터를 변환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감을 해서 연습하자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생계한서니까 자, 생계한서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생계한서 합계표에 들어가서 요거부터 마감을 먼저 해주세요. 자, 실제 시험에서는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마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1월부터 3월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자, 여기 마감 생계 사기표에서 마감을 매출과 매입을 이렇게 마감을 먼저 하고요. 혹시 계산서 자료가 있는지도 볼까요? 자, 1월부터 3월입니다. 계산서 자료는 없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합계표부터 먼저 마감을 하고요. 지금 합계표와 관련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있네요. 이것도 한번 마감해 볼까요? 자, 이쪽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이렇게 관련된 부속 명세서가 마감이 돼야 됩니다. 자, 1월부터 3월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먼저 저장을 한번 하고 이건 또 마감키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갔다가 이 신고서에서 마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도 불러옵니다. 마감을 하시고요. 자, 지금 요거는 어, 에러가 났는데 이거는 왜 에러가 난 거냐면 실전에서는 이제 마감이 다 되어 있죠. 그죠? 에러가 난 이유는 뭐냐면 참고로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이 고정자산이 있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가 마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감이 안 된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에서 3월. 자, 여기서 여기 마감 키는 없고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저장된 값을 여기서 마감을 해주시면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과세표준 업종이 누락됐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강제 마감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과세표준 업종이 누락됐다라고 나오는 것은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설명드려보면 과세표준 명세를 눌러보시면 여기 지금 업종 코드는 들어갔고
요 금액은 반영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업종이 마감, 요게 금액이 빠졌다, 내용이 빠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 매각, 외, 뭐 이런 식으로 금액, 여기다 내용을 더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마감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 시험에서 다 작성을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실전 시험에서는 마감이 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송하는 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쵸? 전자신고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일기 예정입니다. 그럼 1월부터 3월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그럼 불러왔고요. 그리고 제작을 하시고, 자, 비밀번호는 거기 나와 있나요? 자, 문제 지문에 보면 1234, 1234 돼 있죠? 1234, 1234. 또 확인도 1234, 1234.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럼 제작이 완료됐고 홈택스 바라고에 클릭해서 자 클릭하시고 요거 닫고 자 파일을 C 드라이브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맨 밑에 있는 거 ENC로 시작하는 거 열기 눌러주시고 요 밑에 순차적으로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234 1234 확인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출하기 제출합니다. 확인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의 결산 쪽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25년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입력된 데이터 무시하고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환급이 나오면 미수금으로 가산세는 생과 공과 판관비로 공제세액은 자비이익으로 처리해라.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돼요. 그죠? 같은 패턴이.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었죠?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2월 31일자로 가서 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부가세 예수금을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72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그렇죠. 대변으로 52만 원. 자, 그리고 가산세는 차변에 세금과 공가로 하라고 했었고요. 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가산세가 만 원. 자,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만 원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차 차익으로 플러스가 나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뭐 어디 세무서라고 나와 있진 않으니까 코드를 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또 볼게요. 자, 돌담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1억 원은 자, 내년도 6월 30일이 상환기일이 도래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올해 25년도 12월 말일 기점으로 봤을 때 6개월 있다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장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줄여주시고 이렇게요. 자, 거래처 코드는 돌담은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1억이죠? 자, 그리고 대변에 여러분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자, 대손 설정하는 거니까 결산자료 입력해서 우리가 기능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4번은 뭐죠?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기 말에 상각 후에 남은 잔액이 1600이에요. 근데 언제 취득했냐면 올해가 25년도인데 작년 1월 1일 날 취득했다라는 건 1년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 1600이에요. 그러면 잔여 내역년 수는 전체가 5년이니까 남은 내역년 수는 4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 감가상각 문제가 나오면 미상각 잔액이 나오면 잔여 내역년 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1600만 원 나누기 4하면
얼마겠어요? 그죠? 400만 원씩 감가상각을 매년 한다는 얘기잖아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미상각 잔액이 나오면 전체 내용 연수에서 상각한 연수를 빼고 남은 잔여 내용 연수로 미상각 잔액을 나누면 정액법에 의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400만 원을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기말재고도 우리가 입력을 해서 추가하시는 건데, 여기 보니까 원재료가 9,300인데 선적지 조건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게 있대요. 이게 포함되지 않았대요.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제 200까지 포함해서 이제 9,500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제공품 7,000 제품인데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 제품이 500이 미포함됐대요. 그럼 내가 이거 수탁자한테 맡겨놓은 거니까 우리 창고에 없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500만 원을 더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1억 4천이 되겠네요. 그죠?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럼 이 3, 4, 5번은 자동으로 결산이 가능하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월부터 12월로 진입해 주시고요. 자, 문제 3번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문제 3번 지금 보시면 외상매출금 미수금에 대해서 1% 대손율을 적용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니까 상단에 대손 상가 클릭하시고 1%. 자, 근데 다 하는 게 아니라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만 하는 거니까 요거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지워 주셔야죠. 문제 지문에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한 것만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외상매출금의 그 해당 금액이 반영이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수금은 영업의 비용 안에 기타의 대손상각의 미수금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영해서 전표 추가 눌러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분기를 생성하는 게 더 훨씬 더 편합니다. 훨씬 더 빠르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보시면 무형자산 상각비 안에 지금 영업권이 있죠? 자, 아까 금액이 얼마였죠, 여러분? 영업권이 400만 원이었나요? 그래서 4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400만 원 구했던 거. 자, 그 다음에 기말원 재료는 9,500을 입력하고 제공품은 7,000, 제품은 1억 3,500에 500을 더해야 되니까 1억 4천. 요 금액을 입력하고 추가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서 기말원 재료 재고액. 자, 9,300인데 200이 지금 운송 중에 있는데 선적지 조건이니까 구매자인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 9,500. 그렇죠. 9,500으로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말제공품이 7,000이죠. 그럼 원재료비, 농우비, 제조경비, 단기총제조 원가, 기말제공품 이렇게. 자, 기말제공품이 얼마라고 해보니까 7,000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기말제품은 수탁자가 갖고 있는 500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1억 4천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기말제품 1억 4천, 기말제공품 7천, 그리고 위에 원재료 9,500. 자, 이렇게 하고 반드시 뭘 클릭해야 돼요? 그렇죠. 전표 추가를 클릭해야지만 분기가 생성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자동 결산 분기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와 결산 정리 분기에 대한 것을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